예, 시장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 제가 예전부터 뭐 얘기했던 자유악용자와 뭐 원시 자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악용하고 어떤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약육강식의 그 원시적인 자본주의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제 칼럼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하루 18시간 노동을 시켜도 무방하다. 자본만 있으면 뭐 월급도 주는 사람 마음이다. 뭐 한마디로 보편적으로 그 해당 그 영업이익에 대한 적절한 분배나 또는 뭐 그 일단 사람이 자기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 노동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하루 1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 그런 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을 하는 자유활동자와 원시자본주의자들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 비호감이죠. 엄청 비호감이고, 이런 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회에서 이 사회의 자본주의의 어떤 혜택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도태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어떤 정부의 권한을, 월권을 이렇게 엄청 키워주게 되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악용이 있다고 한들 그 악용은 그나마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악용자들이 아무리 이 헌법을 악용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헌법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어떤 특정 정치인의 월권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의 문재양 사태 같은 더 큰 혼란과 더 큰 빈곤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 정치라는 거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막 달리는 와중에 문제점을 수리하는 그런 것처럼 섬세하고 되게 어려운 거죠, 정치라는 거는. 근데 지금 문재양하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 정치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애들 장난같이. 그러니까 일단 강압적으로 일단 멈춰봐, 일단 멈춰봐, 다 멈춰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 상관도 없는 부분을 전문 지식도 없이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는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게 막연하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라고 해도 정작 자기가 그 현장에서 직접 그 문제를 접해보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문재양하고 민주당은 그런 아마추어적인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라는 걸 굉장히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멈춰서는 안 되는 국가를 멈춰 세워서 국제사회에서 도태를 시켜버리고 또 감정적이고 실험적인 주먹구구식 정책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막 자기들 멋대로 뜯어 고치면서 그리고 또 자기들 기분 따라 행정명령으로 남발을 하면서 또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들을 늘려가고 있죠. 물론 이제 민주당도 한 가지 업적은 있는데 뭐 이걸 업적이라고 얘네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문제가 또 많았던 보수 꼴통 세력들, 그 김영삼 계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씨를 거의 말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정당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민주당하고 취업 경쟁하는 제2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과거 보수 꼴통 세력들은 거의 전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어쨌든 전멸을 해야지 정상적인 자유주의 우파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다음에서야 사실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다음 뭐 대선 때도 크게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 그 보수 꼴통들은 다 전멸을 해야지 정상적인 우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기존 보수들이 다 싹다 씨가 말라버렸다. 뭐 그거 하나는 민주당의 지금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여튼 간에 뭐 우리가 이제 문재양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셨겠고 또 꼭 배워야 되는 게 있다면은 이거죠. 시장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시장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장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되나? 보시면은 그 뭐 선정성, 예를 들어 제일 이제 그 선정성이란 부분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가장 그 어떤 그 가장 철퇴를 많이 맞고 비판을 많이 당하는 것이 어떤 미디어의 선정성이죠. 가장 시비를 걸기 좋은 부분이 선정성인데, 또 종교적 윤리적인 이유로 분명히 선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포르노그래피가 너무 심취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포르노가 뭐 그렇게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고 막 이런 아름다운 문화는 또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선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서는 선정적이니까 정부가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월권을 국민이 스스로 바라고 있다, 이 얘기죠. 이거는 그 좀 선정적인 미디어가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미디어를 어떤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미디어를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정부가 가져버리면은 이건 자유주의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어떤 그 공평성, 공정성의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만 딱 선별적으로 정부가 금지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뭐 상관이 없는 문화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정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실사 드라마만 보는데 정부가 애니메이션을 막 때려잡아, 그러면 아이고 애니메이션 새끼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자유를 침해하면서 서로 쌤통이다 이러고 막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을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정보는 실사 드라마도 어떤 구실을 붙여서 이제 탄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은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타쿠들 그런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죠, 이런 얘기가 이제 장난처럼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장난처럼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취향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오타쿠가 극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오타쿠를 내가 극혐하는 것도 내 자유죠. 혐오도 내 자유예요. 혐오도 내 자유고, 동성애자 혐오도 내 자유예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다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준다면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튼간에 그 정부의 월권으로 인해서 자유주의가 파괴되는 거를 우리는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포르노 문화가 포르노그래피가 성범죄로 이어진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통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누가 봐도 포르노가 합법인 자유국가들이 더 이성적이고 더 치안이 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서유럽이나 일본이나 일본도 일단 동양에서는 거의 최고의 자유주의 국가긴 하지만은 일단 아무리 우리가 성진국이니 뭐니 해도 일본조차도 사실 동양 중에서 성진국이라는 거지, 그게 사실 그 영미권이나 그 서유럽 그런 데 비하면은 오히려 모자이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게임이라던가 이런 폭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얘들이 좀 그 검열이 좀 생각보다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판에서는 게임 같은 거 발매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액션이나 고어신 같은 게 이렇게 좀 자유로운 반면, 일본은 검열판으로 발매하고 이런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보고 성진국이다 뭐다 해도 그것도 어쨌든 동양권 내에서는 성진국이지, 일본도 어쨌든 동양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서양에 비해서 문화적으로 어쨌든 조금 더 보수적이고 검열을 많이 하는 게 일본이라는 거죠. 여튼간에 대표적으로 동양에서 일본 포르노 합법화된 나라 일본, 그리고 뭐 내가 지금 말한 이런 프랑스다, 영국이다, 독일이다, 이런 이성적인 국가들, 이성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라던가 이런 데보다는 어쨌든 더 이성적이고 더 문명적인 사람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포르노를 합법화를 시키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라던가 또 후진국에서 오히려 포르노를 더 통제를 하는데,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이건 통계적으로 포르노가 합법화된 이성적인 사회가 더 치안이 안정돼 있어요. 항범죄가 더 적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국민 수준이 갖춰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포르노를 또 허용할 수 있는 국민 수준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건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여튼간에 계속 분명한 건 그거죠. 국가가 계속적으로 정근대적 구시대적 통제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 국민은 절대로 그런 선진적인 그 국민 수준을 그 질서 의식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개한 계급주의 통제 사회일수록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 특정 범죄자가 스스로 본인이 내가 미디어에 영향을 받았대. 내가 뭐 포르노 보고 성범죄 저질러서 내가 뭐 무슨 폭력 게임을 하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어쨌든 형법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벌해야 될 문제지. 무슨 뭐 미친 사람 하나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미디어를 정상인들한테까지 금지시킬 정당한 이유는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문화와 성범죄를 동일시하면서 이거를 처벌하고 단속하려는 그런 정부는 이거는 그거죠. 성범죄 예방을 빌미로 개개인의 어떤 취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 이 권리를 만들기, 정부의 어떤 이 월권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정치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하니 다 알고, 포르노하고 성범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 다들 알아. 다들 아는데, 그냥 자기들 정부 권력을 계속적으로 갖고 어떤 통제 장치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아셔야 돼. 응? 이거는 보세요. 이런 식의 통제는 이미 과거 부족사회나 재정일치, 그런 미개한 재정일치 국가에서 다 해오던 짓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안전해졌나요? 아니죠. 근대로 넘어오면서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의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안전해진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어떤 계급주의에서 진정으로 해방이 된 거는 실제 뭐 100년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긴 인류의 역사에서.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내가 여자라고 해서 막 남자들 포르노 못 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국가에 청원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구시대적인 어떤 계급주의랑 통제국가로 다시 회귀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뭐 여자분들한테는 더 살기 좋고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결국 이거죠. 정부의 월권과 통제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키고 미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미개화된 사회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도태가 되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생활 수준, 그리고 교육 수준이 모두 낙후가 돼요. 범죄율은 높아지고 치안 유지는 더 어려워지게 만들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정부가 월권을 하고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사고력이 마비가 되고 당연히 미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창작 욕구 같은 것도 다 사그라들 거고, 어쨌든 뭐 미디어 수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명히 도태가 되게 돼 있고, 결국 그 경제적, 문화적 도태는 국제화 사회에서 결국에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예,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결국에 빈곤은 생활 수준, 교육 수준은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범죄율은 높아지고 치안 유지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 얘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미개한 사회로 갈수록 더 사회는 더 빈곤해지고 미개해지고 낙후가 되고 범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미개한 원시 시대, 인류가 노예였던 시대로 퇴보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의 권한을 어떤 정근대적 국가식으로 더 정부의 권한을 키워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시장의 자유가 꼭 지켜져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예전에 뭐 트럼프가 중국을 막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 침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일리는 있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걸 빌미로 해서 뭐 미국 내 회사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막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막 정책적으로 참견을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가 자유시장 침해에 소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 트럼프가 한 것도 그거죠. 국제사회에 중국의 실체에 대한 엄포를 한 수준에 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고 나발이고 간에 미국은 자유국가기, 뼛속까지 자유국가기 때문에 트럼프 의지대로 시장을 돌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없는 소리를 지어낸 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분명히 세계 자유시장 경제에서 뭐 환율 조작국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환율 조작국 맞죠? 자기들 나라 환율 억제를 하고 자기들 국민들 인건비를 억지로 낮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잖아요. 이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은 자국 내에서는 자유시장을 허용을 안 하면서 세계 자유시장 경제의 기생만 해서 이익만 쪽쪽 빨아먹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사드 보복 유명하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반일만 하지 반중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때리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 친중 사대주의가 찌들어 있으니까. 근데 여튼간에 근데 이걸 보세요. 이제 왜 중국이 자유시장이 아니냐에 대해서 이 사드 보복만 봐도 분명히 이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사드 보복이 이제 뭐 내정 간섭행위고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정 간섭이다 보다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중국 내부적인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국가가 맞아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국가라면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특정 브랜드를 탄압하고 퇴출시키고 막 이게 막 공산당이 직접 그 관여를 해갖고 막 폐업을 시키고 이런 게 애초에 이런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올 수가 있냐고요. 자유시장 경제 국가면은.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을 갖다가 공산당의 폐업을 시킬 권한을 가진다는 이거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자유시장 국가가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떤 롯데가 한국 브랜드라고 해서 이게 어떤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냐면 그게 아니잖아. 중국 내에서도 롯데 관련 유통업자나 소매업자, 롯데 계열에서 근속하는 중국인들이 있을 텐데 아니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 사람들 불이익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중국 내 롯데 영업점들을 폐업을 시키냐 이거예요. 이거는 중국인들도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예전에 그 문재인 초기 때 반일 선동하고 엄청 반일 선동해서 반일 노제팬 그 지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한국 코니카 미를탄가 그 공장 철수한다 그러니까 그 코니카 그 공장 한국 근속하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 나가지 말라고. 당장 실업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병신 같은 얘기예요. 글로벌 경제 시대에 무슨 뭐 어떤 나라 것만 불매하고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뭐 반중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중국 거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키나 합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일본 피규어라든가 일본 관련 문화도 전부 다 생산은 중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잖아. 어느 나라나.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권이 국내 내수시장하고 국제시장하고 다 이렇게 이미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사드 보복한답시고 공산당이 그냥 롯데 관련 계열 사드를 싹 다 그냥 죽여버리는 게 이게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시점에서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근데 뭐 이거는 참고로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사업하려고 황당한 중국 이런 기사가 났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내수시장에 피해가 오는 걸 지들도 아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새끼들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여튼간에 근데 이때 또 이거 갖다가 일부 미개한 친중 한국인 새끼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보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도 중국 이런 건 참 대단해 막 이러고 자빠졌어요. 우리도 일본 놈들 기업을 싹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오타가 좀 많은데 예전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오타를 고치면서 이거 방송을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내가 이거는 뭐 다들 오타란 거 알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이제 방송을 마친 다음에 따로 이제 저기를 할게요. 여튼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병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족쇄 차고 평생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이나 하면은 맞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 이거를 왜 국가가 이런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스스로 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부 공산당이 뭔데 지금 이게 중국 내 롯데 영업정을 싹 다 내보내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 종족주의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근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한국 판매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정부가 그냥 그거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지네가 그냥 다 강제 매입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보세요. 중국 내 한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마스크 재고 300만 장을 중국 정부가 강제로 압류는 아니죠. 이제 강제 매입을 한 거죠. 뭐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공장이란 이유만으로 정부가 개인 회사 생산 판매 계획까지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부가 관여를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런 국가가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국가예요? 이런 국가에서 믿고 생산을 하고 이런 나라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얘들 그래도 미국 브랜드나 일본 브랜드 공장이었으면 이렇게 못했겠지. 그러니까
한국 새끼들이 존나 만만한 거야, 지금 얘들은. 중공은, 한국은 아직까지 조선시대 같이 자기들 속국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걸 좀 아세요. 우리는 반일을 할 때가 아니라 반중을 해야 된다니까. 말하자면은, 중공은 애초에 자유시장 국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특정 기업, 특정 브랜드는 얼마든지 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는 이런 미개한 통제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인 척을 하는 거는 그렇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건 이거죠.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산당에 허용된 그런 범주에 한해서 어떤 그런 그 허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그 허용 여부에 따라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공산주의 통제 국가가 바로 중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명한 전자 브랜드 몇 개 생기고 소수 부유층 중공인들이 자유 좀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게 중공이 정상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라고 착각을 해서 안 되죠. 그리고 그 뭐 최근에는 그 마스크 생산한다고 위구르족도 강제 노역식으로 동원을 하고 이랬습니다. 얘네들은 그 특정 일부 계층들만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절대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중공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공인들에게는 여전히 근본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없고요. 그저 중국 공산당의 필요에 따라 용인하는 범주 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의 용인하에 노예가 한시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노예가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좀 똑똑한 노예들은 거의 막 보좌관처럼 이렇게 막 꽤 자유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족쇄를 채우고 가둬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여전히 자유가 없는 노예 국민들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그런 실효성도 없는 통제 법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 기준도 특히 아청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준도 모호한 그런 법을 갖다가 아직까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 이런 실효성도 없는 통제 법안들을 싹 없애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도 안 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단속을 안 하니까 더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은 없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단속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정부가 칼자루를 계속 쥐고서는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권력 패티시 걸린 전체주의자들의 권력 유지 장치다 이 얘기죠. 이제 각설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진정한 시장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면은요, 결국 생산활동이나 직업의 선택이나 해외 브랜드 유통이나 모든 경제 활동 부분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보면은 막 중국산 저질 마스크나 저질 버스는 엄청 수입을 해대면서 반일 감정 부추겨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 불매 운동을 해대는 이런 미친 작태. 정부가 왜 정책적으로 반일을 부추기냐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중공이 어떤 특정 선택 국가 브랜드만 따로 공산당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도 그런 거를 지향을 하는 거야. 이 집권당의 의지에 따라서 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특정 국가 브랜드를 이제 불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라도, 그 뭐 정부가 아무리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라도 일본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들 스스로 선택인 거죠. 스스로 선택인 거지. 뭐 반일 감정이 심하니까 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고 일본 기업을 한국에서 사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자유시장 국가에서 자유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 자격이 없는 노예들밖에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반일 감정이 심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일본 불매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금지해달라. 이거는 지금 국가의 국민의 자유 자체를 지금 없애자는 건데, 아니 무슨 아무리 일본이 싫어도 우리 자유까지 포기를 하면서 그 반일을 해야 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그리고 여튼간에 이제 뭐
그 한마디로 이제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니 뭐 일본 브랜드 정책적 차단 이런 게 근본부터 성립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개소리죠. 이거는 보세요. 그 애초에 만약에 반일 감정이 그렇게나 심하다면은 어차피 일본 물건은 안 팔려갖고 알아서 국내에서 도태가 되겠죠. 근데 왜 굳이 정책적 일제 물건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립도 안 되는 개소리죠. 어? 결국 이 또한 미개한 전체주의를 부추기고 정부가 특정 국가, 특정 브랜드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중공처럼 중국 공산당 같은 시장 통제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자 하는 이런 권력 야욕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요새 이제 중국산 게임들이 광고를 하는 방식이고 실제 뭐 게임 내에서 이런 장면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이거 장면 자체가 낚시인데 굉장히 광고가 저질스럽죠. 광고가 저질스럽고 이거는 뭐 포르노그래피조차도 아니고 성상품화조차도 아니고 그냥 저질 광고야. 근데 이것도 내가 수위가 굉장히 약한 거를 퍼온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갖다가 선정성 애니모니 뭐 난리를 치다가도 여성부나 이런 애들이 중공에서 대놓고 뭐 후공을 임신시켜라 뭐 이런 게임 만들고 허위 광고 선정적인 허위 광고 막 이 공개 수준으로 막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광고 막 때려도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여성부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민주당과 민주당에 의해 탄생한 여성부는 다분히 친중 성향이며 또 성윤리니 뭔 이런 거는 개소리고 결국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국가 문화만 선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유통제 수작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참고로 뭐 중국 게임에서도 뭐 일본 우길기 같은 거 가끔씩 꽤 자주 나오는데 또 이게 우길기 그 문양에 대해서 우리가 피꺼서 타는 것 자체가 이게 미개한 거긴 한데 뭐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또 중국 게임에서 우길기가 나오면 그것도 크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중국이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얌전합니다. 이거 자체가 누군가 배후에서 이거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중국한테나 얌전하지만은 일본한테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트집을 잡아서 미친듯이 지저대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한마디로 그 철저한 시장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여론과 진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의 자유를 우선 보장을 해야 진짜 여론과 진짜 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정부가 아무리 엄청나게 반일을 부추겨. 근데도 실제 일제 물건은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민간에서는 별로 반일 감정이 심하지가 않은 거야. 정부가 괜히 지랄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자기들이 막 반일과 일제 불매를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막 정부가 나서서 민간에서 할 어떤 불매운동도 해도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건 이거를 적용하는 까닭이 뭐겠어요? 정부가 직접 적용하는 까닭은 지들도 사실 그런 여론몰에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정부가 특정 브랜드나 특정 국가 미디어만 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들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 물건이 한국에 수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봐봐, 일본 물건 이렇게 안 팔리잖아. 이런 식으로 또 가짜 엄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지네들이 수입을 차단을 해놓고 안 팔린다고 안 팔린다고 연병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특정 국가 브랜드를 차단을 해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민심과 진짜 여론 아예 애초에 모르게 이렇게 연막을 친다는 거죠. 면막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 반일 선동한다고 한단 소리가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러고 있어. 근데 일본 여행 지금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뭐 어차피 못 가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반일 감정 때문에 못 간다고 이런 기사나 쓰는 게 지금 한국 기레기들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여튼간에 넘어가고요. 한국은요 여전히 라디오에서 일본어 노래를 틀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그런 국가죠. 그러면서 중국어로 된 뭐 천밀밀 노래 이런 건 잘만 틀죠. 이것 또한 이거예요. 한국은 애초부터 어거지로 국가 정책적 반의를 관철시키는 이런
아직까지 그런 미개한 종족주의가 남아있는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인터넷 밈들만 접해보더라도 사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국하고 가까워요. 일본하고 가까워. 이거는 명백하게 일본하고도 가깝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청소년들이라던가 뭐 지금 중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문화보다 다들 일본 문화를 더 좋아해요. 그런 밈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일본하고 한국하고 거의 공유를 하고, 뭐 유튜버들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유행했던 천도쇠구슬이라든가 뭐 그거 뭐야 뭐 그거 뭐죠 그거 뭐 빌리 해링턴인가 그 예전에 그 뭐 게이 그 포르노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막 웃긴 동영상 만들고 이런 밈 같은 것도 사실 일본에서 그 하는 그런 밈들도 거의 한국에서 공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문화적으로 되게 가까워요, 되게. 근데 이거를 지금 어거지로 공중파에서 일본 노래 못 틀게 하고 중국어 노래는 또 허용을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은 반일 친중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짓거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자본주의 표준 평균적인 수준의 그런 시장의 자유는 철저하게 무조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지만이 정부의 집권 정당과 집권 정부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절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철저하게 이 시장의 자유가 지켜져야지만이. 그리고 뭐 중공 사드 보복으로 롯데가 초토화됐듯이 이런 그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노제팬을 이렇게 종용하는 이런 것들도 그 굉장히 미개한 자유시장 침해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표현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가 이 두 개가 분명하게 양립을 해야만 독재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1, 2번 항목에서 길게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 짧게 끝내고 이제 글을 마무리할 건데, 위에서 알아봤듯이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만 윤리를 위시한 또 정부의 개인 권리 침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또 시장의 자유가 지켜져야만 정부의 월권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외교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국민이 미개한 전체주의로 휘두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자유가 분명하게 지켜져야지. 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럴싸한 말로 정의를 표방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윤리 우월주의에 빠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지보다는 이 나라가 포르노가 합법인 국가인가? 그러니까 포르노가 합법인가? 이 여부가 오히려 그 국가의 실질 수준을 더 잘 판가름할 수 있는 더 명료한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윤리를 표방을 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외래의 문물을 차단하는 그런 국가라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나와갖고 뭐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든 간에 결국 그 국가는 재정일체 국가 수준에 머무른 미개한 정근대적 통제 국가밖에 안 된다 이 얘기죠.